안녕하세요. 우주라이크 선호입니다. 오늘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필요한 수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은 아마추어 팀들의 국민 포메이션으로 매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이 왜 많은 팀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비 라인은 3백보다는 안정적인 4백을 사용합니다. 3백을 사용하면 간격이 넓어지고 윙백을 활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 자체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4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미드라인은 3명의 미드필더를 중앙에 역삼각형으로 세우는데요. 단순히 일자 라인으로 길게 막기보다는 한 명을 살짝 내려서 라인과 라인 사이를 움직이는 선수를 견제하고 4백 라인의 앞을 보호해주기 위한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 라인은 아마추어 수비들의 느린 발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측면에 2명의 윙포워드와 원톱을 조합하여 3톱을 운영하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433 포메이션에서 필요한 수비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어느 포메이션에서나 요구되는 당연한 방법이지만 433에서 조금 더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수비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비 라인의 숫자보다는 수비 간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서 3백을 운영하면 좌우로 너무 많은 움직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4백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전방의 3톱을 3백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3명의 선수가 10m 간격으로 섰을 때 막을 수 있는 공간은 30m입니다. 그렇다면 이 30m를 어디에 써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측면에 집중이 될 수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아마추어 축구에서 3명의 공격수가 이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드필드에도 3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 줄로 배치된 게 아니라 4백 라인의 앞을 보호하기 위해 미드필더 자체에서 2줄을 만들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된 부분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겠지만 좌우로는 길이가 많이 짧은 수비가 되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에서 상대의 좌우 방향 전환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수비하는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이죠. 433은 442 같은 포메이션과 다르게 측면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상대가 측면 미드필드를 공략할 때 미드필더들이 따라가면 상대가 방향 전환을 해서 체력을 소모하게 만들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측면 공격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은 상대가 측면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할 때 방향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한쪽 방향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센터포워드의 역할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한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공격 방향을 스스로 유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쉽게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의 수비는 간단합니다. 센터포워드가 정해준 수비 방향의 윙포워드가 상대팀 풀백에게 붙어주고 미드필더들은 중앙으로 패스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장악하거나 필요한 상대 선수에게 마크를 붙어주면 됩니다. 반대편의 윙포워드와 풀백은 안쪽으로 들어와 롱킥을 통한 상대의 반대 전환 시도를 차단해줍니다. 나머지 수비라인 역시 공격수에게 붙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얼마나 붙고 떨어져야 하는지는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으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의 수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제일 중요한 간격입니다. 간격이 벌어져서 사이 패스를 쉽게 허용하면 어떤 방법의 수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향 전환에 따라가는 속도가 제일 느린 것은 미드필더입니다. 압박 지점까지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간격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방향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공격수는 미드필더의 준비 상황을 확인한 후에 압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드필더의 간격이나 위치, 체력 등을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행하려면 잦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좌우 간격뿐만 아니라 공격, 미들, 수비 라인 각각의 간격이 적절해야 필요한 순간에 모든 라인에서 같이 압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박하는 순서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격수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이후에 미드필더, 수비가 빠르게 붙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거나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부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은 쉽게 풀리게 됩니다. 공격수가 반대 전환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붙는다면 반대쪽으로 쉽게 전환이 될 것이고 이는 체력 소모로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미드필더들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격수가 이 수비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저 한쪽 방향을 열어주기만 하는 수비가 됩니다. 순서에 따른 압박이 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경기 영상을 보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수비가 반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수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공격수도 방향을 잘 정해주는 모습입니다. 이후 미드필더와 수비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좁은 지역에서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좌우로 간격이 넓어지면서 한쪽 방향으로의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센터포워드의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주는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면에 압박을 가하다 보니 방향 전환을 쉽게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순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공격수가 방향을 막는 수비를 했지만 후방에서의 압박이 빠르게 들어가지 못했으며 팀 전체적인 간격이 넓어진 것이 방향 전환을 허용하게 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측면으로 상대를 몰았지만 그물망을 좁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4-3-3 포메이션으로 수비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역시 측면 미드필더 공간의 수비입니다. 공격을 할 때는 티가 잘 안 나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태에서 수비를 많이 할 때는 저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세일 때는 윙포워드의 위치를 조금 내려서 4-1-4-1과 같은 포메이션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비는 함께 할 때 더 단단해지고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만 노력하기보다는 팀이 사용하는 전술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이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